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달쌤 김지영입니다. 오늘 2018년도 2회 기출문제풀이 해드릴 건데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 같이 기출문제 풀면서 좀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한 번 더 복습해보고 노력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볼게요. 1회보다는 2회가 시험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도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우리 개념 강의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찬찬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힘내서 같이 공부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항식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보니까 두 다항식 A하고 B가 나왔고요. 문제에서는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어요. A하고 B하고 뺄셈을 하는 건데요. 우리 빼기 B, 마이너스 B를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B의 부호를 전부 다 바꿔서 더하는 계산을 하면 빼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일단 그대로 썼어요. 여기 보이세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대로 써있죠. 그런데 B가 원래는 X제곱 플러스 X였는데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X제곱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제곱이요. 여기 플러스 X도 마이너스 X로 B의 부호를 전부 다 바꿔서 써놨어요. A하고 B하고 뺄셈을 하는 대신에 B의 부호를 전부 다 바꿔서 더하게 돼도 그 결과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실 거예요. 이렇게 B의 부호를 다 바꿔서 써놓기만 하시면 이제부터는 덧셈을 하시면 되는 건데, 다항식에서 덧셈은 실제로 막 더하기 계산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전부 다 모아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동류항 정리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X제곱 나왔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플러스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X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하고 만났어요. 그럼 둘은 어떻게 돼요?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X끼리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 둘이 더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랑 X 사이에 1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 기억나세요? 마이너스 1x와 마이너스 1x가 모아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1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2번이요. 자, 뺄셈을 할 때도 덧셈 할 때랑 비슷하게 최종적으로는 계산하시면 돼요. 중간에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빼기 B예요. 그럼 B의 부호를 일단 다 바꿔요. 그래서 덧셈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항등식 문제인데요. 자, 등식이라고 했어요. 등호가 있는 식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복잡한 등식이 있는데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생각해야 되나요? 몽이는 몽이. 등호의 양쪽 모양이 지금 다르게 생겼지만 x자리에 어떤 수를 집어넣던지 간에 항상 참이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편한 값으로 x를 정해서 x자리마다 그 수를 집어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여기 보면 x도 나왔는데 괄호도 나오고 제곱도 나왔는데 여기 a도 있고 b도 있고 a, b 다 구해야 되는 그런 복잡해 보이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항등식의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또 쉽게 푸실 수도 있거든요. 과정은 조금 길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볼게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일단 그대로 써놓고요. 저는 x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1 집어넣을 거예요. 왜 1을 집어넣기로 했냐면 식의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x자리에 1이 들어가기만 하면 없어지는 것들이 생겨요. 어떻게 없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식의 x자리에다 전부 다 1 넣었어요. 여기 x 있잖아요. 여기도 1 넣었어요. 자, 여기 x자리에 1 넣고 x자리에 전부 다 1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1 빼기 1이요. 1 빼기 1은 뭐예요?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0을 제곱해봤자 그대로 0이잖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랑 괄호랑 곱해져 있는데 괄호 안이 1 빼기 1, 0 됐어요. 그럼 A가 뭐든지 간에 0이랑 곱해진 거니까 얘도 없어져 버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B 남았죠. 그 다음에 등호 있고요. 1제곱이요? 1제곱은 그냥 1이에요. 1 빼기 1이니까 얘도 또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남은 게 여기 등호의 왼쪽에는 남은 게 B밖에 없고요. 등호의 오른쪽엔 남은 게 2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B가 2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B 값이 2라는 걸 지금 찾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A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또 원래 있던 이 식 있잖아요. 이 식에 X자리에다가 편한 수, 내 마음에 드는 수를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X자리에 어떤 수를 집어 넣던지 간에 양쪽이 똑같아질 거거든요. 그럼 그 성질을 이용해서 푸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X자리에 0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자리마다 0 집어넣은 식 제가 여기 써놨어요. 여기 X자리에 0, 여기도 X자리에 0이요. 그런데 B자리는 아까 우리가 B가 2라는 거 구해놨기 때문에 2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등호 오른쪽에도 X자리에 0, X자리에 0 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0을 제곱해봤자 그냥 0이니까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0도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등호의 오른쪽은 2밖에 안 남았어요. 자, 등호의 왼쪽 한번 볼게요. 자, 0 빼기 1, 0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몇이에요? 그냥 1이에요. 자, 그 다음 요것도 보니까 0 빼기 1이거든요. 그럼 그냥 요 안에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A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A라고 썼어요. 그리고 여기 2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등호의 오른쪽에는 2만 남아 있었어요. 등호의 왼쪽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1하고 2하고 더해지면 3 되잖아요. 그래서 3이라고 썼고 마이너스 A 그대로 갖다 썼고 등호의 오른쪽엔 2만 있었어요. 3에서 뭘 빼야 2가 돼요? 1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A 값은 이거 A값 구하는 거 아닌데 A값은 1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1하고 2하고 더해지는 거니까 답 3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4번이에요. 정답 4번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A값 갖다 쓴 거거든요. 이거는 A하고 B하고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여기 4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요. 풀이 과정 어떠세요? 조금은 복잡하죠. 그런데 이 생각 하시면 돼요. A하고 B하고 구해야 되는 게 두 개예요. 그렇지만 얘가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X자리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A값이든 B값이든 먼저 구해지는 애가 있을 거예요. 아까 여기 X-1이라는 괄호를 보고 X자리에 1부터 집어넣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괄호를 보고서 그 괄호를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먼저 집어넣으시면 먼저 구해지는 뭔가가 있어요. 그럼 그 값, 아까는 B였죠. B를 구해놓고 나서 그 다음엔 또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될까 고민되시잖아요. 그러면 또 0 집어넣으시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0은 막 누구랑 곱해져도 0 되고 제곱해도 0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괄호를 보고 하나 X값 구하신 다음에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0도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그러시면 돼요. 이번 문제는 나머지에 관련된 문제죠. 자, 다항식이 나왔고요. 다항식 이렇게 3차식 나왔는데 이걸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우리 나머지 열쇠 찾아야죠. 나머지 열쇠는 이걸 가지고 찾는 거죠. x-1로 나눴다고 했어요. 여기 마이너스 1 나왔네요. 그러면 나머지 열쇠는 뭐예요? 부호 반대로 해서 x는 플러스 1이에요. X자리에 플러스 1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X자리에다 플러스 1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요 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원래 문제에 나온 식에다가요. 자, 그러면 식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나서 X자리에다가 1 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X자리마다 1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X 세제곱이었는데 1 세제곱 됐어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X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제곱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X
x였으니까 여기 x자리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 뒤에는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거 계산만 하시면 이 값이 바로 나머지예요. 자, 해볼까요? 1은 세제곱해도 그대로 1이에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아무리 여러 번 곱해도 그냥 1이에요. 그래서 1 됐고요. 그 다음 이것도 제곱해도 이거 1이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 해서 여기 플러스 2 됐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대로 썼어요. 이거 계산한 값은 금방 할 수 있으시겠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만나면 이거 없어지거든요. 0 처리하시고 이렇게 둘이 더해서 3 하셔도 되고요.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3인데 1 빼면 2 됐다가 다시 1 더하면 3 됐다가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 3이니까 나머지는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자 뭘로 나눴는지 이걸 보고 여기서 나머지 열쇠 찾으시는 거예요. x 옆에 마이너스 1 있다면 플러스 1이 바로 나머지 열쇠예요. 그 열쇠를 원래 다항식에다가 x 자리마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그게 바로 나머지예요. 이번 문제는 i가 들어있는 수의 계산을 하는 문제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괄호가 2개 붙어 있어요. 그 말은 괄호끼리 곱해져 있다는 소리죠. 자, 그렇게 곱했을 때 계산 결과는 a 플러스 5i가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a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괄호 2개를 차근차근 골고루 분배해서 곱해가지고 a가 뭐가 될지 알아보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괄호끼리 곱할 때는 어떤 방법 이용해요? 골고루 분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1을 3한테 한번 곱해주고 마이너스 i한테 한번 곱해주고 분배해서 계산해 볼게요. 1을 3한테 곱하면 1 곱하기 3이니까 3 되겠죠. 자, 이제 1을 마이너스 i한테 곱하면요. 1과 마이너스 i가 곱해져요. i가 나오던 안 나오던 1과 곱해지면 무조건 원래 자기 모습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1하고 3하고 곱했을 때도 1하고 곱해지면 3이 자기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i도 마찬가지로 1하고 곱해지면 결과는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마이너스 i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 끝났으니까 이 i도 골고루 분배해 볼 거예요. 자, 이 i를 3한테 먼저 곱할게요. 그럼 요거는 2랑 i랑 곱해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3 또 곱해요. 그럼 숫자끼리 먼저 곱하세요. 2, 3, 6 해서 얘네 둘이 곱하면 6i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숫자끼리 곱한 다음에 i 붙어 있는 거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i를 마이너스 i한테 곱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i 해서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i가 한 개, 여기도 한 개 곱했으니까 i랑 이렇게 곱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얘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건 마이너스 2랑 i가 2번 곱해진 거거든요. i 제곱이라고 바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가 다 붙어 있다는 건 곱하기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여기요. i 2개. 그러니까 i 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i 제곱이 뭐예요?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바로 i예요. 그게 i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이 돼버리면 그냥 이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해진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럼 마이너스끼리 곱했으니까 플러스 나올 테고 2 곱하기 1 하면 2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한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2 i 곱하기 i. 얘는 플러스 2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플러스 2로 바꿔 썼어요. 자, 그럼 이거 계산 결과 정리만 하면 돼요. i 없는 수끼리 먼저 계산해요. 3하고 2하고 더하니까 5가 되겠죠. 이제 i 있는 i끼리 여기 마이너스 i랑 플러스 6i랑 계산해요. 여기 마이너스 뒤에 1 생략돼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6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5 될 거고 i가 붙어있는 수니까 그대로 i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5 플러스 5i. 얘랑 비교해볼까요? 계산 결과가 5i 똑같이 나왔고요. 얘랑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뭐예요? a는 5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 괄호랑 곱해질 때 골고루 분배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문제 맞히실 수 있으세요.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예요. 그래서 i가 2번 곱해진 게 나오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문제는 이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다 나오는 이런 범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 범위에 맞게 이차 함수 그래프에 이렇게 진한 선으로 표시가 다 될 거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점점점 돼 있는 데는 보지 말고 실제 선으로 표시된 요 굵은 선만 가만히 살펴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선 중에 가장 높이 있는 게 최대값, 가장 낮게 있는 게 최소값, 요것만 몇인지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먼저 가장 높이 있는 거 볼게요. 그래프에서 가장 높이 있는 거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3 있네요. 그러면 최대값이 바로 3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낮게 있는 거. 실제 선으로 표시된 그래프 보세요. 제일 낮은 거 어디예요? 여기가 제일 낮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돼 있죠.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 1. 문제에서는요. 최대값하고 최소값하고 더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3이 최대값이었고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었으니까 더하세요. 뭐가 나와요?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 찾으시면 돼요. 아, 최대값하고 최소값하고는 실제 선으로 표시된 거. 거기서 제일 높은 애가 최대값, 제일 낮은 애가 최소값이에요. 이번 문제는 연립방정식 문제인데요. 연립방정식이란 건 방정식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여러 개의 방정식이 묶여 있는 건데 방정식도 어려운데 저렇게 묶여 있는 방정식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문제의 답을 일단 하나는 알려주고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도 한번 구해봐라 이러는 거거든요. 방정식의 해라는 건 요 식에 위에나 아래나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준 3을 여기다도 집어넣고 여기다도 집어넣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다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3이라고 했으니까 저는요 여기 위에 있는 식 있잖아요. x-y는 1. 여기다가 한번 x자리에 3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자, x자리에 3 집어넣어서 원래 x-y였는데 3-y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값이 1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방정식이 아니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3에서 뭘 뺐더니 1 나왔어요. 뭘 빼야 1이 나와요? 2를 빼야 1이 나오잖아. 2. 그래서 y가 2가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에서 2 빼면 1 맞잖아요. 그래서 y 값이 2예요. 방정식에 해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문제에서 y가 아직 뭔지 몰라가지고 b라고 해놨었는데 내가 계산해보니까 y가 2인 거예요. 그러니까 b가 2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식 있죠. 여기에다가 여기 알려준 x값하고 y값하고 집어넣으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원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었는데 x자리에 3 넣고 y자리에 2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은 a 이렇게 해요. 계산만 하면 이제 a도 구할 수 있어요. 자, 3 제곱하면 9예요. 2 제곱하면 4거든요. 요거 둘이 빼라고 했어요. 빼기. 그러면 그 값이 a래요. 9에서 4 빼요? 5인데요. 맞아요. a가 5라는 거예요. a 5. b는 뭐였는데요? 2였잖아요. 문제에서 a 더하기 b 구하라고 했으니까 5랑 2랑 더하면 돼요. 둘이 더하면 7이죠. 그럼 정답 딱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연립방정식이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 하나 알려줘요. 그럼 그 해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다른 해도 구할 수 있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여기 문제에서 구하라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2차 부등식 문제인데요. 2차 부등식 문제는 자, 수직선을 보고 부등식의 열쇠를 찾으시면 쉽게 푸실 수 있다고 했죠. 자,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A도 나오고 B도 나왔어요. 우리 보고 당연히 A하고 B하고 구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겁 안 먹어도 돼요. 해를 이렇게 다 표현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부등식의 열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부등식의 열쇠 찾아가지고 요 식하고 비교만 해보면 A, B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수직선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1, 여기 3, 1하고 3하고 나왔단 말이죠. 이게 바로 부등식의 열쇠예요. 여기 이렇게 표시된 부분, 그러니까 이런 화살표가 시작되는 그런 수두를 잘 찾으시면 돼요. 1하고 3이 부등식의 열쇠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부등식의 열쇠가 1이 나오려면 식은 어떻게 생겨야 돼요? x-1로 생겨야 되죠. 그래서 얘 부호 바꿔서 1이라는 부등식의 해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3이라는 부등식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x-3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반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부호 바꿔서 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뒤쪽에는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쪽으로 이 벌리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얘네가 0보다 커야지만 해가 이렇게 많이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양쪽으로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잘 이해 안 가시면 부등식의 열쇠 개념 강의 꼭 보셔야 돼요.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이렇게 식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얘하고 가만히 비교해 보면 A가 뭔지 B가 뭔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식을 그대로 갖다 써놨어요. 여기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 위에 있는 거 보니까 x-1, x-3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A가 뭐겠어요? A가 -1인 거고 B가 -3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선생님 여기 x 플러스 A, 여기 A 앞에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왜 얘가 둘이 똑같아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보세요. 다항식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에서 x랑 a랑 더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니면 a 앞에 부호가 플러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x도 있고 a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x랑 a라는 애랑 같이 들어있구나 이걸 표현하는 게 바로 x 플러스 a인 거예요. 근데 위에 보니까 x랑 뭐랑 있어요? -1이랑 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a가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건요. x 플러스 b, 이거는 x랑 b랑 더해져 있다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b 부호가 플러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괄호 안에 x도 있고 b도 있구나, 둘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괄호를 보니까 x랑 누구랑 들어있어요? -3이랑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b가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a가 -1이고 b가 -3이라고 생각하고 요 계산하면 돼요. 둘이 더하래요. -1이랑 -3이랑 더해요. 그러면 -4가 나와요. 정답 뭐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부등식의 열쇠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등식의 열쇠는 이렇게 수직선에 표시돼 있어요. 얘네들을 부호 바꿔서 가로 안에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부등식의 열쇠 찾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개념 강의 꼭 찾아보세요. 이번 문제는 중점의 좌표 구하는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대요. A, B, 좌표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림에도 A하고 B가 나왔어요.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좌표 평면에서 중점, 여기 둘을 연결한 선분의 가운데 있는 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먼저 x끼리 따져서 x중점 따로 구하고 y끼리 따져서 y중점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x좌표 보고 x중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x좌표 가만히 보니까 -2라고 3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둘이 일단 더할 거예요. -2하고 3하고 더해요. 그리고 나서 중점의 좌표 구하려면 2로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럼 -1하고 3하고 더하면 몇이에요? 플러스 2잖아요. 요거 2 됐는데 그걸 2로 나눠요? 2 나누기 2니까
1인 거예요. 그래서 x중점 구했더니 1이라서 이렇게 중점의 x좌표 먼저 구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요. 나누기 2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분수 2분의 2가 1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제 y중점의 좌표 구하면 돼요. y좌표 볼게요. y좌표 여기 1 나왔고 3 나왔어요. 얘 중점의 좌표 구하려면 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1하고 여기 5하고. 제가 3이라고 했나요? 5라고 했나요? 정신이 가물가물해요. 어쨌든 y좌표 이렇게 1하고 5 나왔으니까 둘이 더해요. 그리고 중점의 좌표는 2로 꼭 나누셔야 돼요. 1하고 5하고 더하면 6이잖아요. 이거 2로 나누면 6을 2로 나누면 3이에요. 그래서 y 중점의 좌표는 3이에요. 1,3 이게 바로 둘을 연결한 선분의 가운데 있는 점 중점의 좌표예요.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정답 찾으실 수 있겠죠. 중점의 좌표는 x끼리 더해서 2로 나눠서 x좌표, y끼리 더해서 2로 나눠서 y좌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두 점 A하고 B 체크되어 있고 어쨌든 이렇게 직선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A가 뭔지 B가 뭔지 이 그래프를 보고 찾아야 돼요. 자, 찾기 쉬운 건 뭐였어요? B가 찾기 쉬웠어요. B는 뭐냐면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이에요. 여기 있죠. 어디서 만나요? 마이너스 3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마이너스 3이 바로 B예요. 그래프 보고 딱 찾아서 쓰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B는 찾았으니까 A만 찾으면 되거든요. A는 뭘 나타내 주는 거였죠? 기울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기울기는 자, 여기 보세요. 두 점 체크돼 있죠. 이 점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이게 바로 기울기라고 했죠. 자, 요 길이랑 이 길이를 구해서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의 길이를 분수꼴로 만들면 그게 바로 기울기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일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요 점의 x좌표는 0이에요. 이렇게 따라가보면 0이죠. 요 점의 x좌표는 여기 2예요. 그쵸? 2.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2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 높이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 점의 y좌표 마이너스 3이고요. 이 점의 y좌표 1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대체 길이를 몇이라고 해야 될까? 자, 0을 기준으로 밑에 3칸, 위에 1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길이가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밑변분의 높이 어떻게 해요? 2분의 4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2분의 4를 약분해가지고 계산해도 2가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 이거요. 4를 2로 나누는구나. 분모는 나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를 2로 나누는 건 답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A도 구했으니까 여기 A 자리, B 자리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Y는 2x-3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B값 구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프가 Y축하고 어디서 만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A는 기울기,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원의 방정식 문제인데요.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바로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문제에 이렇게 바로 알려줬으니까 마이너스 2,1이요. 그대로 써놨고요. 자, 나는 그림을 보고 반지름의 길이 구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의 반지름이 직접 주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저는 여기 2라고 적어놨는데 왜 2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의 중심은 여기 있고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둘레 끝까지 가면 이게 바로 이 길이를 재서 반지름을 알 수 있는 단서예요. 여기 보니까 원의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예요.
원의 끝까지 가보니까 여기는 0일 거예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요 길이, 요 반지름의 길이는 2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R이 바로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지름의 길이는 2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 만들어놨어요. 자, 이거 어떻게 나온 식인가요? 자, 일단 검정색으로 써 있는 부분은요. 고정적인 거예요. 자, x하고 제곱, y하고 제곱, 요건요. 반지름 갖고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써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중심의 좌표에서 나온 거예요. 중심의 좌표가 식으로 들어갈 땐 각각 부호를 바꿔서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면 식에는 플러스 2로, 그 다음에 y좌표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식에 들어가요. 자, 원의 방정식 문제 중에서 요걸 그대로 답으로 써도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여기 한번 보세요. 1, 2, 3, 4, 5 다 조금 틀리게 생겼죠. 얘는 왜 요 답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요건요. 요 식을 다 전개를 해보시면 요런 식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여기 x 플러스 2의 제곱 그랬거든요. x 플러스 2를 제곱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두 번 곱하라는 거예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요거는 꿀쌤의 복습 강의에 자세히 푸는 방법 나와 있고요. 공식을 혹시 외우신 분들은 공식대로 하시면 돼요. 얘 전개하면 바로 이렇게 돼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x 플러스 2를 제곱하면요. x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랑 x랑 2랑 곱한 여기 2 있잖아. 2랑 x랑 2랑 곱해서 4x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은 뒤에는 2 제곱해서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지금 설명은 못 해드리고요. 복습 강의 꼭 보시면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 강의 보시면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설명이 돼 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럼 이것도 전개를 해볼게요. y-1의 제곱 그러면 맨 처음에 y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랑 y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2y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식은 다 전개해서 써놨고요. 여기 2의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그거 계산해서 2 곱하기 2에서 4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x제곱은 그대로 있죠? 제가 y제곱 여기에 자리 바꿔놨어요. x제곱하고 y제곱이 먼저 나오도록 이렇게 보기가 출제됐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4x 그대로 썼죠? 그리고 마이너스 2y 그대로 썼어요. 빠진 거 여기 4를 이쪽으로 밀어 써주신 거고요. 1 그대로, 4 그대로예요. 자, 이제 이거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식 가만히 보니까 여기 등호의 오른쪽이 다 0이에요. 그 말은 등호의 왼쪽에 있는 애를 다 없애주라는 소리예요. 자,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요. 4 여기 있다고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등호에 양쪽에 똑같은 수가 있으면 양변에서 똑같이 빼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4 없어진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등호의 오른쪽에 0만 남겨놓으려면 여기 플러스 4가 2항을 갈 수 있죠. 그럼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돼버려서 어차피 얘랑 같이 계산돼서 지워서 없어져요. 자, 그럼 얘랑 없어진 식 어떻게 돼요?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나머지 그대로 다 적어주시고요. 4는 없어졌으니까 플러스 1만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답이 어딨나요? 정답 여기 있어요. 정답 잘 찾으셔야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요. 자, 반지름이 제곱되면 여기 4가 나오니까 반지름 제곱해서 여기서 4 있는 게 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4는 넘어가서 등호의 오른쪽 다 0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찍지 마시고 직접 한번 식을 전개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는 대칭 이동한 점을 찾는 문제예요. 좌표 평면 위에 4,5라는 점이 있는데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자, 어떻게 하면 4,5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는 건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4,5 있죠? x좌표가 4고 y좌표가 5인 점이에요. x좌표 4고
y좌표가 5인 점 여기 있어요. 직선 y는 x는 요 직선이거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그 직선 건너편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오게 되는데 그 점의 좌표는 5,4. 자, 5,4 가만히 보세요. 원래 점은 4,5였는데 대칭 이동하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5,4로 바뀌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x하고 y하고 서로 자리를 바꿨어요. 그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결과예요. 어떤 점이 나왔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요. 그럼 x좌표, y좌표가 바뀌어요. 크로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4라는 정답 여기 이렇게 4번에 있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요. x좌표, y좌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부등식의 영역 문제인데요. 연립부등식 일단 나왔어요. y하고 여기는 2분의 1x-1 나왔는데 여기 2분의 1x-1 쪽으로 입 벌리고 있고요. 등호 표시도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직선을 나타내주는 식이죠. 요거 y는요. 색칠해진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약속하기로 했죠. 그래서 색칠해진 부분이 직선보다 더 작은 거예요. 같아도 괜찮고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직선의 아래쪽에 색칠돼 있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직선도 색칠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직선 있잖아요. 이 직선의 아래쪽과 직선이 전부 다 포함된 곳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건요. y는 역시 색칠된 부분 맞는데 옆에 있는 2차식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는 이 포물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쪽으로 입 벌리고 있어요? Y쪽으로. 색칠된 쪽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물선의 위쪽이 색칠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모두 만족하는 곳이 어딘지 생각해 볼게요. 직선의 아래쪽, 직선도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요? 포물선의 위쪽이 색칠된 게 위라는 거예요. 포물선의 위쪽. 거기에 해당하는 거 뭐 있어요? C 있잖아요. 직선의 아래쪽에 있으면서 포물선을 따지면 포물선의 위쪽이요. 그래서 C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영역에 속하는 점이에요. 정답은 3번이요. 자, 등호가 있으니까 이 직선도 들어가고 포물선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선 쪽으로 입 벌리고 있으면 직선의 아래쪽, 색칠이 더 아래돼 있다는 거고요. 자, 색칠돼 있는 부분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 포물선의 위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집합 문제인데요. 전체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나왔죠.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바로 전체 집합의 원소예요. 그리고 두 부분 집합 A, B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자, A와 B의 여집합, B의 나머지 부분의 교집합. 공통인 부분을 구해라 그랬는데요. 제가 개념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이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빼기 B, A에 대한 B의 차집합하고 똑같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이걸 A 빼기 B, 차집합으로 바꿔서 푸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교집합과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이 나오면 우리는 이걸 앞에 있는 집합 그대로, 뒤에 있는 집합 그대로, 그리고 빼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A에서 B를 뺀다는 거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요? 이건요, A에서 B하고의 공통된 추억을 지우는 거라고 했죠. 공통인 부분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여기 있잖아요. A에서 B하고 공통인 부분, A하고 B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원소 뭔가요? 3, 4 보이세요? 3, 4를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남은 게 뭐예요? 1,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A에서 B를 뺀 집합,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집합 그대로 써주고 이걸 빼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명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참인 명제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1, 2, 3, 4번은 전부 명제가 맞긴 맞는데 그 중에서 참이 아닌 애를 고르래요. 1번부터 볼게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그랬어요. 정사각형한테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이 모두 다 직각인 사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한테 너 직사각형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직각이 전부 다 4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사각형이긴 하지만 직사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볼게요. 12의 약수는 6의 약수다 그랬어요. 제가 12의 약수를 찾아보니까 1, 2, 3, 4, 6, 10이거든요. 12의 약수한테 6의 약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4나 12 같은 애들은 6의 약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의 약수 중에서 6의 약수에 들어가는 애도 있지만 이렇게 안 들어가는 애도 있다면 12의 약수들한테 너네 6의 약수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두 유리수의 합은 유리수이다. 유리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들 뭐 분수, 그다음에 소수, 그다음에 뭐 자연수, 정수 이런 것들 그런 수들 거의 대부분 유리수예요. i가 있거나 루트가 있거나 이런 수 아니면 전부 유리수인데요. 그런 유리수들끼리 더했을 때 결과가 유리수가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맞아요. 유리수끼린 더하든지 빼든지 전부 다 유리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번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같다 그랬는데 정삼각형은 제가 그림은 준비 못했는데 정삼각형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똑같고 세 각이 전부 다 60도씩인 그런 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네 각은 안쪽에 있는 각을 말하는 건데 정삼각형의 세 각이 전부 다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참인 명제가 아닌 것은 이거는 틀린 거,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거짓인 거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12의 약수들 중에서 6의 약수가 아닌 애가 섞여 있다면 얘한테는 6의 약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얘는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그림을 따라가는 함수 문제예요. 함수 f라는 함수가 나왔는데요. 이건 x쪽에서 y쪽으로 선택하는 x쪽에서 y쪽으로 화살표를 보내는 그런 함수래요. 자, 그때 f4 더하기 f 역함수 4, 6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f4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F함수에서 4라는 애가 누굴 선택했는지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럼 F4 바로 구할 수 있죠. 4는 6이라는 애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F 역함수 4 이건요? F 역함수라고 하면 원래 F함수가 X에서 Y쪽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역함수가 붙으면 누가 나를 선택했는지 거꾸로 다시 찾아가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F 역함수 4 그러면 여기 Y쪽에서 4를 찾아요. 여기 있죠, 4. 근데 누가 나를 선택했는지 반대로 역으로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4가 누가 날 선택했는지 반대로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F 역함수 4예요. 그럼 찾아가 보니까 5예요. 그쵸? 그래서 F4랑 F 역함수 4랑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F4인 여기 있죠. F4 6 그리고 역함수 4인 5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돼요. 정답은 11이죠. 자, 역함수는 누가 나를 선택했는지 Y쪽에서 나를 선택한 애를 반대로 찾아가는 거 그게 바로 역함수입니다. 이번 문제는 유리함수의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예요. 유리함수 y는 x분의 2라는 i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런 식이 되어 버렸대요. 자,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라는 대로 해서 a가 뭐고 b가 뭔지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자, x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x 옆쪽에 나타내 주는데 그냥 똑같이 하면 안 되고 부호를 바꿔야 되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에는 x 옆에 마이너스 1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거든요.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 이쪽에 따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라고 y축의 방향으로 평행한 만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a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x 옆에 a라는 애가 같이 있구나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마이너스 1로 들어갔으니까 a가 곧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b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 플러스 b인데 왜 b가 마이너스 2예요? b는 플러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b라는 애가 이 식에 붙어 있구나, 같이 있구나 이런 뜻이 바로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분수에 b라는 애가 뒤쪽에 더 달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평행이동한 게 마이너스 2니까 그냥 b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다 구했거든요.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 답 여기 있어요.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 부호를 반대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여기 나온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잊지 마세요. 이번 문제는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시그마 문제예요. 문제 가만히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그리고 가로 안에 2K-1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K는 1부터 5까지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은 2K-1 이렇게 표현되는 수열인데 그 수열에 제1항부터 5항까지의 합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그쵸? 시그마의 뜻이 여기 있는 항부터 여기 있는 항까지의 합을 구해라 이런 명령어거든요. 자, 그런데 2K-1 우리 개념 강의할 때 이거 많이 봤잖아요. 2K-1이 뭐였더라? 이거 바로 홀수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홀수가 쭉쭉쭉 모여있는 그런 수열이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 홀수가 맞는지 실제로 이 K자리에 1부터 집어넣어서 1항 구하고 2 넣으면 2항 구해지고 해서 5항까지 한번 직접 구해볼게요. 자, 이 수열을 나타내는 식은 2K-1이에요. 요 K자리에 1부터 5까지 집어넣어서 1항부터 5항까지 구해보는 거예요. 먼저 K가 1일 때 1항 구해볼게요. K자리에 1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2랑 K랑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그대로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1 하면 2. 여기에서 1 빼면 1. 그래서 첫 번째 항은 그 값이 1이에요. 자, 2항 구해볼게요. 2항은요.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항이 구해져요. 여기다 2 집어넣는 거예요.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여기 2하고 K하고 곱해진 거니까 이것도 아시겠죠? 그럼 2는 4. 여기서 1 빼니까 3 이렇게 두 번째 항 구했어요. 세 번째 항은 K자리에 3 넣는 거예요. 여기에 3만 바뀌면 되겠죠. 2 곱하기 3은 6. 여기에서 1 빼면 5. 그래서 세 번째 항은 5예요. K에다가 4 집어넣으면 네 번째 항 구해지는 거예요. 2, 4, 8에서 1 빼니까 7 됐죠. 자, K에다 5 집어넣을게요. 2 곱하기 5. 10에서 1 빼니까 9예요. 가만히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항이 1, 3, 5, 7, 9 정말 홀수 모여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요거 2K-1 요거 보시면요. 아, 이거는 홀수들이 모여있는 수열이구나. 근데 그 수열에서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 1항부터 5항까지 전부 다 구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을 쫙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시그마가 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쫙 더해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1하고 9하고 먼저 더하면 10 3하고 7하고 더해도 10 그러니까 20 됐죠. 거기다 5 더하니까 25 그래서 1항부터 5항까지 다 더한 거 25 이렇게 답 구하시면 돼요. 아, 시그마는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거구나. 근데 수열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1항부터 5항까지 여기 나오는 수들을 보고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여기 K자리에다 1 집어넣으면 1항, 2 집어넣으면 2항 이렇게 차례대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수열의 활용 문제인데요. 문제 볼게요. 어떤 수열이 있대요. AN이라는 수열인데 A1은 1 그랬어요. 이 말은 첫 번째 항이 1인 수열이라는 거죠. 그 다음 6번은요. 6번 그 다음번 항들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식이에요. A의 n 플러스 1은 2AN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말은요. AN항, 그러니까 어떤 항의 다음번 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항을 구하려면 AN, 전에 있는 항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1 더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은 잘 모르시겠어도 저랑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AN 플러스 1은 2AN 더하기 1. 다음번 항을 구하려면 전에 있던 항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1 더해주면 되는 거래요. 그런데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항인 A2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자, 다음번 항은 전에 있던 항한테 2 곱한 다음에 1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에 있던 1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1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항 구할 수 있겠죠. 1은 2에다가 1 더해서 3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항 구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에서 또 구하라고 한 게 세 번째 항이 뭐냐고 한 거거든요. 그럼 세 번째 항 구해볼게요. 세 번째 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전에 있던 항 3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3한테 2를 곱한 다음에 1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몇이에요? 2, 3, 6에다가 1 더하니까 7 맞네요. 그쵸? 그래서 A3, 7이구나. 1번이구나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첫 번째 항이 뭔지 알려주고 그 다음번부터는 그 다음번 항을 구하는 방법을 다 알려줘요. 전에 있던 항한테 2 곱하고 1 더하면 그게 바로 다음번 항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번 항을 구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시다 보면 A3 세 번째 항 정도는 굉장히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수 법칙에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에요.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가만 보니까 밑이 2분의 1로 똑같아요. 밑이 같은 수의 곱셈은 지수끼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지수끼리 더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자, 2분의 1로 밑이 똑같아요. 자, 그런 2분의 1로 밑이 똑같은 수의 곱셈이니까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거 뭐 돼요? 2분의 1에 요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자, 마이너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2분의 1에 1제곱이면 그냥 2분의 1이에요. 어떤 수가 1제곱 됐다는 말은 그냥 그 수가 그대로 있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2분의 1에 1제곱이면 그냥 2분의 1인데 얘는 그냥 1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뭐 생각해야 되죠? 역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에 그냥 1제곱이었다면 2분의 1이지만 마이너스, 역수예요. 2분의 1의 역수가 뭘까? 2예요. 그래서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러면 나는 역수로 구해주면 돼. 마이너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한 다음에 분자분모 바꿔주는 역수를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로그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로그 2의 16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1. 가만 보니까 밑이 어때요? 똑같아요. 밑이 똑같은 로그의 덧셈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합칠 수 있어요. 하나로. 로그 2 똑같으니까 합쳐요. 그 대신 진수, 큰 수끼리 어떻게 해요?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1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되거든요. 약분하면 2, 8의 16이니까 로그 2의 8 이렇게 돼요. 아니면 곱하기 2분의 1 한다는 소리는 반으로 자르겠다는 소리예요. 곱하기 2분의 1은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16을 반으로 자르니까 8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로그 2의 8이 몇인지 생각해 볼게요. 로그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2가 8이 되기 위한 지수가 뭐니?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2를 8로 만들려면 몇 제곱해야 되니? 그걸 묻는 거예요.
2가 8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의 세제곱을 하면 8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답이 3이에요. 세제곱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의 세제곱이 8인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2의 제곱은 4잖아요. 거기에다 2 한 번 더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4, 2, 8 이렇게 2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 답이 3이에요. 정답은 2번이요. 자, 로그의 덧셈인데 밑이 똑같아요. 한 로그로 합칠 수 있어요. 그 대신 진수끼리 곱해 주셔야 됩니다.